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사흘 만에 우리 군이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일본이 즉각 다케시마, 즉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두 발의 발사체에 대해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사진도 공개됐는데 김 위원장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이 삼저자로 등재된 공주대 발표문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구 참여 자격이 대학 3학년 이상이었는데 고교생 신분이던 조 후보자 딸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2일과 23일에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나왔습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일주일 전과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대응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전격적으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실상 독도 방어 훈련인데 일본의 독도 점령을 상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육군 특전사와 이지스함이 사상 처음으로 투입되는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첫 소식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상 기동 헬기에서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독도에 상륙한 요원들은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펼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이 참여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전격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 일환입니다. 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우선 독도 방어 훈련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독도가 동해에 있는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육군 특전사를 처음으로 참여시켜 독도가 바다 방어를 넘어 영토 방어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전 반경도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포함한 해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처음으로 투입해 상륙작전을 함께 펼침으로써 일본의 독도 기습 점령에 대비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력도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렸습니다. 해군, 해경함정 10여 척이 참가했고 공군의 F-15K를 포함해 육해공 항공기 10대도 훈련 중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2차례 열렸는데 올 상반기에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독도를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즉각 항의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한 듯 전에 없던 강한 표현을 쓰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다. 이어서 김범석 도쿄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맞춰 해마다 항의해왔던 일본. 我が国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極めて遺憾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이번에도 외무성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국제법을 들먹였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때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日韓請求協定のへの違反の解消といったですね、まず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回復をし、そして約束をまずは守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この基本的な方針には今後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し。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 이후 일본은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반응을 잘못 읽었다는 등 미국이 일본 편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G7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오늘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독도 수호 훈련은 특정 국가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며 일본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발사한 발사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크기 때문인지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소개했습니다. 또다시 신형 전략무기를 홍보한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대표적 기업이 만든 아이패드가 놓여진 책상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성동부 일부 부장도 발사 장면을 함께 지켜봅니다. 초대형 방사포라는 신형 무기를 또 공개한 겁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우리식의 전략전술 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시험 발사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외관은 비슷하지만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발사대의 발사관 개수가 6개에서 4개로 준 대신 구경은 기존 400mm보다 더 커졌고 방사포 길이도 더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고도 30km, 비행거리는 최대 250km 수준이지만 고도가 90km로 3배 정도 높고 비행거리도 380km로 전보다 100km 넘게 늘어났습니다. 군사 분계선에 밀접한 위치에서 사격한다면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가는 데다 타격 정밀도까지 높아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의 그 냉각탑 같은 거 있죠. 한 발 맞으면 상당 부분 원자력 사고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발해서 2차적인 어떤 피해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무기체계라고 봅니다. 방사포 외에도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마쳤습니다. 일부는 실전 배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 후보자가 오늘 안희안 아버지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법과 제도를 따른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희안 아버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희안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조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말로 직접 사과하는 건 처음입니다. 딸 논문과 장학금 논란 이후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자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은 자신이 완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심기일전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그간 깊게 성찰했음을 드러내 보였고 조국 후보자의 고백이 진솔하게 느껴집니다.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움켜쥔 권력을 놓기가 너무 아쉽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조 후보자는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했지만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 따른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에 이어 공주대 발표문에도 3저자로 등재가 됐죠. 한국연구재단이 3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 이 공주대 연구는 고등학생의 참여를 못하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조 후보자에 따른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던 겁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3 시절 참여한 연구과제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당시 연구재단은 특정 기초 연구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한 뒤 지원 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연구 참여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조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대학 3, 4학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3인 조 후보자 딸은 이 규정대로라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과 당시 지도교수는 오히려 딸이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를 공개하며 조 씨가 홍조식물 배양 등 연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지도교수도 조 씨가 세포를 뚫는 일을 열심히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도 조 씨가 3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이 들어갑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연구를 위해 3년 동안 매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대 윤리위는 다음 주 중 지도교수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지도교수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 공주대에서 인턴으로 일한 기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서울에 사는 고3 학생이 방학도 아니고 학기 중에 충청남도 공주를 오가며 인턴을 한 셈입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9년 충남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채용한 공주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조 씨가 여름방학 때 2, 3주간 공주로 출퇴근하거나 숙식하며 인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 경력을 대학 입시용 자기소개서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인턴을 시작하기도 전인 그해 4월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교수의 설명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인턴 시작 시점이 7월이 아니라 3월이라고 적힌 체험학습 확인서를 공개한 겁니다. 공주대 교수는 조 씨를 처음 봤을 때가 2009년 7월 이후 인턴 면접에서라고 밝혔는데 조 후보자 측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인턴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방학이 아닌 기간에 공주대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지만 조 후보자 측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때 단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신생아들의 혈액 속 유전자를 분석한 데이터가 이용됐습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조 후보자 딸을 위해 아픈 신생아의 피를 뽑은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 연구에는 신생아 91명의 혈액 샘플이 이용됐습니다. 뇌세포의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뇌 손상이 생기는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앓는 신생아 37명과 증상이 없는 신생아 54명의 혈액의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저자로 참여시키려고 아픈 신생아들의 혈액 샘플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과연 부모들이 이렇게 이용되는지 알고 동의해줬을까? 연구용으로 채취한 혈액 자료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만약에 저 자식이 그런 자료에 이제 관련이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본래 중요한 취지가 변질되어 버렸고 그게 정말 연구를 위한 것인지 몰랐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은 동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국대 진상조사위원회는 논문 작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현직 의사들은 문제의 단국대 의대 논문에 대해 윤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의료인도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논문을 쓴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윤리 위반 의혹의 핵심은 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문 작성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단국대 병원 관계자는 생명윤리심의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의료윤리 권위자인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SNS에 생명윤리심의위 승인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연구계획서에서도 제1저자인 조 후보자 딸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 딸 이름을 뺀 채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IRB 개는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서 일단 제일 중요하게 걸리는 거고 명단이 아닌 사람이 저자가 됐다는 거기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자 정보는 의료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고교생이 연구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논문을 썼다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리학 교수는 현재 의혹만으로도 해당 논문은 자이든 타이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22일 지도교수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2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여론은 이런데 청와대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는 건데요. 청문회에서도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전 장관 후보자들처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현재로선 강합니다. 이 소식은 김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여러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사청문회에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임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불법이 드러나거나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기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청문회 마무리 1차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이때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 기간은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9월 첫째 주를 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9월 첫째 주에 매듭을 짓는다면 아세안 3개국 순방 중에 임명하게 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월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하루 전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전자결제로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변상욱 YTN 앵커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조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을 향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구 꼴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당사자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들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집회에 청년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향한 변상욱 YTN 앵커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SNS에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숫골이라는 표현은 수구골통의 줄임말로 보수 세력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 시대의 보통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번듯한 아버지를 두지 못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이 가족들을 조롱하고 힐난한 것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이 실제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거. 이런 의견도 존중하고 저런 의견도 수용을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청년은 변 앵커를 향해 가재와 붕어,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강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의 범행 수법은 2016년에 발생한 안산 대부도 시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장대호는 3년 전 대부도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활동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범인을 옹호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대구도 토막살인범 조성호. 한 달 동안 시신에 갇히는데 어떤 생각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조성호는 지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서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의 범행은 닮은 꼴이었습니다. 투숙객이 반말을 하며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장대호는 3년 전 조성호의 범행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가 도의적으로 무죄라고 본다며 목격자가 없어 응징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경찰은 장대호가 묵었던 모텔방에서 몰래카메라와 휴대용 저장 장치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저장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인지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국군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뒤 병영 내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통신사에서 병사들이 한 달간 쓰는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해봤더니 일반인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내무반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병사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군대 오면은 사회랑 단절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동료들까지 연락을 할 수 있어서 SK텔레콤이 군 병사 전용 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해봤더니 월 평균 사용량이 38GB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이 월 평균 9.6GB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일과 후 저녁에만 사용이 가능한 평일보다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주말 사용량이 1.7GB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1.7GB는 고화질 영화 2편, 음악 300곡가량을 실시간 전송 서비스로 즐길 수 있는 사용량입니다. 주말에는 진짜 아예 할 게 없으니까 거의 붙잡고 있죠. 일반인보다 병사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것은 보안 문제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군부대 특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병사 전용 요금제가 다른 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이 자칫 병사들의 스마트폰 의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취업난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는 청년 10명 중 3명은 실업자라는데요. 이집트의 청년들은 이럴 바에 차라리 일자리를 내가 만들겠다며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세형 카이로 특파원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유적과 공존하고 있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이곳의 유일한 최첨단 창업단지 그릭 캠퍼스는 이집트의 수재 청년들에게 허파 같은 곳입니다. 히잡을 쓴 여성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뛰어난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very excited about this investment because it's going to push us forward not only in a local scale but also in a regional and a global scale. 청년 실업률이 33%에 달하는 이집트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보단 스스로 만드는 편이 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후진적인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석유 같은 자원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gypt is a country that has entrepreneurship but by necessity. There are millions of young people here that are unemployed. 청년들의 창업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문제는 산업 인프라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저커버그가 탄생하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이세영입니다. K-팝의 역사를 매일 새로 쓰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은 국적을 초월한 거대한 팬덤 아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잡벌대는 7 청년들에게 푹 빠져 살고 있는 미국 70대 할머니 팬을 황규락 특파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 푹 빠진 금발의 여성.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모릅니다. And then when you listen to their music, it's like, woo, here we go. This is so good. Their music is so good. Their music is inspiring and uplifting. 자녀들을 다 키운 할머니는 손잡버린 7명의 젊은이를 알아가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They really encourage that to don't give up.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hear. So I use that too for me. Never mind just for the youth. BTS 열풍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연일 새로운 기록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MTV의 온라인 투표에서는 BTS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K-팝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 시장에도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한류 시장 규모도 내년에는 60조 원에 육박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BTS 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어를 배우는 한류 팬들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네, 듣는 게 불편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당이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짓으로 찬송을 하고 수화로 미사를 전하는데요. 손으로 신앙을 전하는 이곳에 염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 허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길병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에서 3억 5천만 원 넘게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길병원에 정부 계획 등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한 대학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전 순천대 교수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끼가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침 저녁엔 선선하지만 한낮엔 남아있는 여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그 밖에 대전과 광주 31도, 창원 30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엔 전남, 모레는 전국에 확대될 텐데요.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제주의 경우 내일까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중부는 화요일, 남부와 제주는 수요일에 그치겠습니다. 비 덕분에 낮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텐데요. 화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은 주말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A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